자, 오늘 한 내용 부분, 5주차 부분 복습하고 우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공법 체계잡기 10번 도시정비법 제3편 도시정비법의 도시정비 사업에 대한 체계도 한 개만 가지고 보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제일 먼저 국가에서 정한 뭐가 있어요? 기본 방침이 있는데 이 국가에서 정한 기본 방침을 그대로 무슨 계획으로? 기본 계획을 가지고 우리는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 계획이란 걸 하게 되는데 이 기본 계획이란 것은 바로 도시 부분에 대한 정비이기 때문에 도시 정비에 대한 기본 계획이잖아요. 그러니까 도시 정비 기본 계획이니까 어디에 있는 자가 도시에 있는 장이 그 기본 계획, 그 각각의 도시에 대한 큰 틀을 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계획 수립권자가 누굽니까? 누구예요? 그죠? 도시군 관할구역 장 중에서 누구만 빠진다? 군수만 빠진다. 그렇게 얘기하면 된다. 그리고 기본 계획 부분 아까 얘기했지만 몇 년 단위로 수립한다.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몇 년마다 타당성 검토. 그럼 5년마다 타당성 검토는 누가 하는 거예요? 오케이, 수립권자가 하는 겁니다. 국장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계획을 짤 때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국가에서 정한 기준. 그 누가 작성해요? 국장이 작성한다는 거. 그걸 가지고 이제 기본 계획을 짜게 되는데 기본 계획을 짜는 자는 누구다? 수립권자. 그럼 수립권자는 우리가 풀로 얘기하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장, 대도시장이 아닌 시장. 원래는 이 두 개 합쳐서 그냥 뭐라 불러요? 시장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이 수립을 뭐 하려고 확정이나 승인받기 위해서는 이게 나누어지기 때문에 이걸 나누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수립권자는 시장이라고 하면 돼요. 근데 여기서 누구는 안 들어가요. 인구수가 적은 군수는 기본 계획은 짤 필요가 없다. 어차피 정비계획에서 짤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수립권자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확정이나 뭐 해야지만 승인을 받아야 이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도지사, 대도시장은 자기네들이 뭐 하죠? 직접 확정을 합니다. 물론 이거 확정할 때 미리 그 전부터 주민의 의견 듣고 다 해가지고 협의하고 심의를 해서 이걸 하는 거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대도시시장이 아닌 시장은 누구한테?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습니다. 승인을 받고 뭘 한다? 이거를 수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수립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헷갈린 거. 아니다. 수립을 하고 뭘 하는 거예요? 승인 받는 거 아니냐? 절차상으로 봤을 때 수립을 하고 승인 받잖아요. 근데 지문에 뭐라고 넣냐면 뭐라고 넣어요? 승인을 받기 위해서 승인을 받았다는 얘기는 뭐가 됐다는 얘기예요? 수립이 되었다. 이렇게도 얘기한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순서를 바꿔서 하겠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도지사 승인인데 근데 나중에 이렇게 수립하고 난 뒤에 변경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변경을 할 때 경미한 변경일 때는 도지사 승인 받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경미한 변경은 승인받지 않는다는 거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기본 계획을 짰습니다. 그럼 이제 그 기본 계획을 보고 어디서? 세 번째 서열에서 누구요? 시장, 군수 등이 이제 뭘 짜면 돼요? 정비 계획을 짜면 되는 겁니다. 우리 지역, 우리 구역 뭐 해달라고? 지정해달라고 정비구역으로 그렇게 해서 안을 올립니다. 그래서 보시면 정비계획 입안권자가 나오게 되는데 그 정비계획 입안권자는 세 번째 서열에 해당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그리고 구청장 등 뭐 여기 군수도 있고 다 있는 거죠. 근데 이사들을 너무 기니까 줄여서 뭐라 부른다? 시장, 군수 등이라 부른다는 얘기예요. 이게 정비법에서만 이렇게 줄여서 부르더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뭐 하면 돼요? 안을 올렸으니까 뭐 해주면 돼요? 지정해 주면 되죠. 그래서 누가 나와요? 지정권자가 나옵니다. 정비구역 지정권자. 지정권자는 누구하고 같다? 기본계획 부분을 짜준 자하고 같다. 아시겠죠? 그래서 도시군 누구? 관할구역차. 그래서 특별자치시는 누가? 지가. 특별자치도지사도 지가. 시장 군수도 자기네들이 직접 뭐 하게 돼요?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구청장, 군수 이런 자들 있죠. 이런 자들은 특별시는 구청장이 안을 올리면 누가? 특별시장이. 광역시 부분에 있어서 구청장과 군수가 안을 올리면 누가? 광역시장이 각각 지정권자가 됩니다. 그래서 다 보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여기 직접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되니까 우리는 붙여서 뭐라 한다? 도시군 관할구역장이 지정권자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딱 보니까 여기서 기본계획 나오고
구역 지정권자 나오고 입안하는 정비 계획이 나오는데 이 모양이 V가 되더라. 그래서 이 둘이 라인이 같아서 여기는 도시군 관할구역 장 중에서 누구만 빠진다? 군만 빠지고 여기는 도시군 관할구역 장 그대로 다 들어가더라. 여기는 세 번째 서열 누구? 시장 군수 등 하고 정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구역이 정해지면 밑으로 내려와서 그 다음부터는 전부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시장 군수 등이 하게 된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되면 사업 시행자가 이제 사업 시행을 하게 되는데 제일 먼저 하게 되는 게 뭐라고 하세요? 저 이렇게 사업 시행할게요. 시행 계획을 작성하게 됩니다. 그럼 시행 계획을 작성해서 행정청한테 이제 뭐죠? 인가를 받아야 되죠. 사업 시행 계획을 작성하는 자는 누구라고요? 시행자. 그리고 이제 인가를 받게 되는데 인가권자가 누가 되는 거예요? 시장, 군수 등이 되는 거예요. 헷갈리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인가를 다 받은 거예요. 받았다고 해서 공사를 착수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뭐 해야 돼요? 그죠. 분양, 관리처분 계획을 짜야 돼요. 관리처분 계획, 분양 계획을 짜려면 제일 먼저 뭐부터 받아야 돼요? 분양 신청을 받아야 분양 계획을 짜죠. 그래서 분양 신청을 먼저 누구 위주로 해야 돼요? 그렇죠.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부터 먼저 우선으로 받아야죠.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한테 먼저 이 기쁜 소식을 먼저 알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뭐 샀다고? 인가 받았다고. 이제 드디어 인가 받았다고. 그래서 인가 받았다고 알리게 되는데 누구한테요? 사업 시행자가 토지 등 소유자에게 며칠 이내 120일 이내에 분양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됐나요? 그럼 분양 통지를 하면 이제 그 통지를 받고 누가? 사업 시행자가 누구한테? 그렇죠. 토지 등 소유자가 누구한테? 사업 시행자한테 뭐 신청하는 거예요? 분양 신청을 하게 되는데 기간이 있다 없다? 있다. 그 기간은 분양 신청이 돼가 362가 되는 거예요. 362. 됐죠? 그렇게 해서 분양 신청이 다 끝났어요. 그래야지만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분양 계획. 뭐예요? 관리처분 계획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관리처분 계획 누가 짰어요? 사업 시행자. 그러니까 다시금 또 행정청 가서 뭐 받아야 돼요? 인가 또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인가를 받게 되는데 이때 누구한테 인가 받아요? 시장 군수 등. 무조건 시장 군수 등이에요. 여기서부터는. 그래서 시장 군수한테 인가 받고 이제 인가 받으면 드디어 이제 공사를 착수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럼 공사 착수해서 공사가 완료되었어요. 완료되면 이제 뭐 받아야 돼요? 준공인가를 받게 되는데 준공인가는 사업 시행자가 시장 군수 등이 아닌 경우일 때는 시장 군수한테 저 행정청한테 뭐 받아야 돼요? 준공인가를 신청해서 꼭 받아야 돼요. 근데 만약에 시장 군수 등이 사업 시행자다. 그러면 인가 받지 않고 그렇죠. 고시하면 되는 거예요. 지방자치에 고시하면 공보에 고시하면 되는 겁니다. 됐나요?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계획이 나왔기 때문에 계획은 항상 주민들한테 뭐 한다? 열람하도록 한다. 그래서 기본 계획 며칠? 기본 계획 며칠요? 14일. 그 다음에 사업 시행 계획 며칠요? 14일. 이 두 개는 14일. 정비 계획하고 관리 처분 계획 며칠? 그렇죠. 정관 3. 그래서 30일, 여기 30일. 됐나요? 이렇게 정리가 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30일이 되면 나머지는 어차피 14일이니까 고민할 게 없어요. 됐죠? 오케이. 그래서 이게 정비법 전체 부분 한 장을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냐면 사람이 뇌를 통해서 가장 잘 머릿속에 넣게 되는 방법이 뭐냐면 체계예요. 그러니까 그림화 시킨 거예요. 다이어그램 형태로 만드는 거예요. 문장으로 돼 있는 부분은 오랫동안 기억이 안 나지만 다이어그램 형태로 그림을 그려서 만들면 내 조직상 사진을 찍듯이 그게 딱 들어간대요. 그럼 그게 훨씬 더 기억이 오래 간답니다. 그러니까 책에 몇 페이지로 돼 있는 것을 한 장으로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머릿속에 그림을 먼저 넣어주셔야 문장이 읽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문장을 읽으려고 하니까 그게 안 읽히는 거고 이런 부분 그림을 통해서 뭔가를 정리를 해놔야 문장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단계별 학습이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얘기했지만 이 작업이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15개 체계하는 게 절대 쉬운 게 아니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원래는 기초과정 때는 뭐만 하는 거예요? 용어만 하는 거예요. 그냥 용어만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체계를 하잖아요. 체계는 언제 하냐면 기본 과정 때도 하기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보통 잘 안 해요. 교수님들 끄래요. 그거 하면 학생 다 도망간다고. 근데 여러분 잘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잘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조금 안 된다고 해서 절대 뭐죠? 왜 안 되지? 당연히 안 되는 게 맞아요. 힘들 수 있고 또 금방 또 헷갈리고 이제 뭐서 법을 세 개 법령을 했는데 이제 서서히 또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헷갈리는 건 당연하다는 거. 근데 하루아침에 모든 걸 이루어질 수는 없어요. 계속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해야 이 부분을 정리가 완벽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진짜 빈 종이에다가 자기가 한번 쭉 이렇게 그려보는 거예요. 그 그려볼 정도 되면
보지 않고 그 정도 되면 충분하고 정말 잘 해야 될 것은 옆에 있는 사람한테 놓고 뭐죠? 설명을 하면 돼. 이거 있잖아.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설명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퍼펙트하게 이걸 다 한 거예요. 그 정도만 되면 절대 안 헷갈립니다. 아시겠죠? 그게 먼저 돼야 된다는 거. 그래야 거기다 살을 붙인다는 거. 아시겠죠?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